12단원은 원의 방정식입니다. RPM에 내용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빠진 게 있긴 한데 그거까지 제가 안 까먹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원이 뭐죠? 원린.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진짜. 그것들의 점들의 집합. 와 완벽해. 완벽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집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다 같은 말이에요. 네. 포인트는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얘가 원인데 이 말 하나하나에 다 포인트가 있는 거지. 우리 이 점을 뭐라고 부르죠?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A, B 이렇게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거리, 이 거리 뭐라 부르죠?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반지름이니까 보통 R이라는 소문자를 갖다 쓰게 되고요. 이 점들은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점 하나 있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을 거잖아. 그래서 얘는 임의의 점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X, Y 이렇게 두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정의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이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 얘가 R과 같더라. 이런 이야기고 뭐 식 전체에 R 써 있는 거 약간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이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다 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원의 정의에서부터 나온 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해결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새를 보고 아하, x 완전제곱 더하기 y 완전제곱이 어떤 숫자구나. r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큰 숫자여야 돼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아, 이거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보자마자 아,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야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데 이게 정석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 r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당연히 양수여야겠죠. 반지름을 제곱한 거니까 이 녀석을 쭉 전개해보면 전개해서도 나오니까 전개해보면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요. 참고로 얘네 둘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이 둘 다 1, 1이잖아요. 꼭 1이 아니라 둘 다 2여도 되고 둘 다 마이너스여도 되는데 어쨌든 같아야 돼요. 약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그 뒤에 x에 관한 1차도 있고 물론 0일 수도 있고요. y에 관한 1차도 있어요. 그리고 상수항도 있어요. 이렇게 얘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보고도 아, 이거 원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면 이건 맨날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얘를 가지고 그래서 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얘처럼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찾으면 되거든요. 이게 원의 뭐랄까 정체인 거지. 중심이 어디인지 반지름이 어디인지 알아내면 이 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쳐다보고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찾으러 가는 거야. 가보면 x 더하기 이거고 y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제곱이고요. 나머지 우변으로 다 던지면 여기 4분의 a제곱 갖다 썼거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저기가 0보다 안 클 수도 있다. 그죠?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야. 얘가 뭐여야 돼요? 반지름의 제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이 덩어리 자체가 반지름 제곱이라서 0보다 커야 돼.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 이 식은 원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딱 0이면 그걸 이제 정석에서 뭐라 부르냐면 점원 이렇게 불러요. 점이라고. 얘가 딱 0이라는 건 얘가 0이라는 이야기거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 부정반응식 풀 때 풀던 거잖아.
실근 조건인데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은 0이야. 그러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딱 점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게 0보다 작으면 없어요. 얘가 0보다 작다고 나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음수다 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실수는 없다고. 근데 그걸 굳이 허원 이렇게 불러요. 멍청이 같죠? 이게 0보다 크면 실원, 이게 0이면 점원, 이게 0보다 작으면 허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석에만 그런 표현이 있어요. 딴 데는 아예 없고요. 그냥 얘가 0보다 커야 원이야 이러고 말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 0이 나오면 점이 된다 정도는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혹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줄줄이 풀어 쓴 거 이렇게 생긴 모양도 쓸 때가 있긴 있어요. 곧.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를 쳐다보고 이렇게 만들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말한 것처럼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좋거든요. 그러려면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접근하기가 좋다고요. 오케이? 옆에다가 원 중에 조금 특별한 녀석으로 축에 접하는 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왜? 네. 괜찮죠? X축에 접하는 건 뭐랑 관련이 있다? 기억이 나려나? Y축. X축에 접하는 원은 Y좌표. 반지름이랑 Y좌표. X축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맞네. 맞아. 이게 X축에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중심좌표를 A, B라고 보고 반지름을 R이라고 보면 얘가 R이잖아요. B. 그죠?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선 R하고 B가 같은 거죠. 완전 좋아.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것도 중심좌표가 A, B예요. 반지름이 얘야. 이번엔 마이너스 B랑 R이 같은 거예요. 중심의 Y좌표가 음수잖아요. X축 밑에서 접했으니까. 거리는 B잖아요. 거리는 R이죠. B는 음수라니까. B 자체는 음수이기 때문에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B, 즉 마이너스 B여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억하기를 이렇게 하면 되지. X축에 접하는 원이다 그러면 중심의 Y좌표 쓸까요? 중심의 Y좌표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반지름 제곱한 건 중심의 Y좌표 제곱한 거랑 똑같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국 방정식 입장에선 X-A의 제곱이랑 Y-B의 제곱이 B제곱이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냥. 그죠? B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 될 거니까. 그죠?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고 안 써봐도 알겠죠?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의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겠지. 그죠? 여기에 접하는 거니까.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면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죠? 얘도 R이고 얘도 R이거든요. 그럼 중심좌표가 뭐란 이야기야? R, R이란 이야기죠. 1사분면에서 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좌표는 R, R이에요. R이 양수니까. 이제는 거꾸로 중심좌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 가지고 중심을 찾을 거라고요. 2사분면에서 접하는 녀석이면 마이너스 R, 얘는 중심의 X좌표가 이제 음수될 거라서 마이너스 R, R이다 그런 이야기죠. 반지름은 여전히 R이에요. 그러면 4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은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 여기서 접하는 녀석이면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겠죠. 중심좌표가 R,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다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호만 다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냐면 Y는 X란 직선 또는 Y는 마이너스 X
라고 하는 직선 위에 중심이 존재할 거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죠?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고 둘이 부호만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직선 또는 요직선 위에 존재한다. 오케이? 요게 축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요걸 먼저 할까요? 순서를 아니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지금 RPM에는 없는데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원 하나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원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원 같죠? 네. 원 하나만 더 할까요? 수동이에요? 그죠? 뭐 그래도 이게 어디야?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완전히 이렇게 두 원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다가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죠? 좀 더 가면 두 점에서 만나다가 더 들어가 버리면 한 점 되고 이제 안 만나고요. 더 지나가면 이렇게 생긴 상태가 돼요. 이 상태를 이제 우리 동심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중심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래서 두 개가 나오면 얘네 둘의 위치 관계는 크게 보면 5개인 거지.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다시 한 점에서 만나거나 다시 안 만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위치 관계가 있을 텐데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그림을 그리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우리 손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것들을 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기하학적인 의미를 해석하자고 원의 중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는 이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한 거 하고 비교했을 때 반지름의 합보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반지름을 2개 더해봤자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크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귀찮으니까 손으로 그리자면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엔 중심좌표 둘이 이어보면 반지름의 합이랑 딱 일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더라. 이렇게 될 거고요. 세 번째 그림이 복잡하니까 여기다 할까요? 세 번째 그림은 큰 원이고 작은 원이 이렇게 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심좌표라고 했을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원의 반지름 뭐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여기 교점에다 대고 제가 그릴게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합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항상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유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을 빼보면 그때는 또 얘보다 짧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한 번 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반지름 하나를 R1, 또 하나를 R2,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보면 R1이랑 R2를 더하면 이건 D보다 커요. 그죠? 삼각형이 되거든요. 항상. 그런데 두 원의 반지름 빼보면 물론 누가 큰지 모르니까 빼서 절대값을 씌울 텐데 이렇게 해보면 누가 크다고? 오히려 얘가 크다고요.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다음 거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 같은 경우엔 큰 원의 중심, 좀 그림 이상해졌네.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둘이 뺀 거랑 반지름의 차이예요. 딱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또 손으로 쓸 걸 그랬구나. R1에서 R2 빼서 절대값을 씌운 게 D랑 딱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죠. 두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림을 이렇게 할까요? 얘가 지금 중심 사이의 거리고요. 요만큼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빼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죠? 왼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R1이랑 R2를 더한 게 D가 딱 되는 거잖아요.
얘는 R1이랑 R2를 더해도 D보다 작은 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그림이 누구였냐면 아이고. 근데 네. 저 작은 원이 지금 중심을 지나고 있는 거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왜요? 당연히 상관없지. 아니 좀 그림 너무 큰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조그만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거고 큰 원의 반지름은 이거잖아.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거고 접점에다 그어보면 그러네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딱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큰 원 있고 요 원 안에 찌그러진 조그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차이를 보는 거지. 이거랑 이거거든요. 반지름의 차이는. 그래서 얘는 R1이랑 R2를 빼서 반지름의 차이를 본 게 D보다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썼는데 부동호의 방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건데 비교해야 될 게 R1이랑 R2 더한 거 R1이랑 R2 더한 거 R1이랑 R1이랑 R2 더한 거 R1이랑 R2 뺀 거 R1이랑 R2 뺀 거 R1이랑 R2 뺀 거 얘네들이랑 D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세 번째 그림은 부등호가 바뀌어요. 바뀌면서 동시에 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같고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마지막 게 이해가 안 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이고요. 큰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 작은 원의 반지름이 여기까지 가면 딱 좋은데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여기서 끊어지거든, 이만큼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요 진한 노란색을 빼도 요 흐린 노란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만큼이 남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건 두 번째랑 네 번째가 등호이기 때문에 잘나고 품 잡으면 돼? 등호이기 때문에 이것 중에서 요 두 번째, 네 번째가 그림이 좀 중요한 그림이고요. 특별히 이름도 있죠. 우리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폴로니오스. 뭐야? 외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있었는데 아폴로니오스. 얘를 내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외접하는 거고 내접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요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부등호의 방향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몇 가지 특징들을 더 보면 우리가 직선 이야기는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미리 당겨서 공통 접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접선 공통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죠? 몇 개 그을 수 있다? 공통 접선이 뭐예요? 이 원한테도 접선이고 이 원한테도 접선인 직선 몇 개 그을 수 있다? X자로 2개. 네 개. 아 이렇게 되네. 네 개, 네 개. X자랑 이렇게 평 이렇게 하고. 하나, 진짜 둘, 똑똑해. 여기 중국어. 셋, 역시 중국어가 네. 이렇게 네 개 그을 수 있습니다. 우와. 참고로 이거 두 개는 공통 외접선 이렇게 부르고요. 그거는 원래 요거 두 개는 공통 내접선 이렇게 불러요. 차이는 뭐냐면 두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의 바깥쪽으로 지나가서 외접선 그러고요. 중심의 안쪽을 뚫고 지나가서 내접선 이렇게 불러요. 공통 접선이긴 한데 공통 외접선 두 개, 공통 내접선 두 개, 그래서 공통 접선이 네 개인 거야. 얘는요. 공통 접선이 하나, 3개. 둘, 세 개인 거지. 그죠? 이건 이런 거지. 이 원이 얘한테 가까워지면 이 공통 내접선 두 개가 점점 이렇게 되다가 딱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외접선이 두 개, 공통 내접선이 하나인 상태가 두 원이 외접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쟤는요. 공통 접선이 없어요. 두 개죠. 아, 공통 내접선은 이제 터졌지. 외접선. 공통 외접선만 두 개죠. 버블 버. 이렇게 해서 공통 외접선만 두 개. 그럼 얘는요. 하나? 공통 외접선만 하나. 쟤는 공통 접선이 없다.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한테 접선 그으면 바깥쪽 원한테는 전부 다 할선이잖아요. 할선이 뭐예요? 아, 네, 어, 알아요. 가로지르는 거. 아, 이거 뭐야? 그냥 가로지르는 선, 할선. 그래서 얘도 이런 거지. 이 작은 원이 큰 원의 안쪽으로 들어간다 치면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로 딱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 외접선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공통 접선의 개수에 따라서도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설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책에서 막 이걸로 더 심각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요 그림에 공통 접선 하나 더 그는 거 정도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기억하시면 감사합니다. 괜찮지? 좋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두 원의 위치 관계 이야기고요. 더 심각한 이야기는 문제 풀다가 나오면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혼은 안 낼게요. 원린을 생각했어요. 뭐요? 네, 원을 제일 못해요. 그래서 원린이야? 네. 일부러 이렇게 지었나 봐요. 뭐라고 해야 괜찮을까 그럼? 메모리. 다음 두 번째요. 요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인데 원이 두 개 있고 두 원의 교점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고 아이고. 배고파요. 뭐예요? 배고파서 눈물이 나와요.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줄어. 이렇게 생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 두 개가 있고 두 원의 교점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또는 뭐 제3의 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직선할 때도 했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뭘로 찾았냐면 K 가지고 찾았다고요. 뭐를 다시요? K. 아, 네네.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K 가지고 찾았거든.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은 K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하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또 하나를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두 원의 교점이라는 건 어쨌든 이 원 위에도 있고 이 원 위에도 있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들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거 하고 q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p, q에 따라서 중심도 달라지고 반지름도 마음껏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두 점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아, 그 빼는 거 사실상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어쨌든 그래서 계속하자면 두 원의 방정식을 는 0의 형태로 만들고 나서 얘한테도 실수배 얘한테도 실수배 p 곱하고 q를 곱하면 이 p, q라는 숫자에 따라서 뭐 수많은 원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 원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결국 요 점의 좌표 대입하면 어쨌든 성립할 거고 요 점의 좌표를 대입해도 성립할 거라고요. 애초에 이 두 점의 좌표는 여기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 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다 실수배 여기다 실수배해서 더해봤자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새로운 원은 두 원의 교점을 항상 지나갈 거다 인데 보통 요 상태에서 P나 Q가 0이 아닌 경우를 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P가 0이 아니라고 치면 P로 약분을 해서 얘를 P분의 Q로 만드는 거고 굳이 두 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K라고 쓰는 거였다고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직선할 때도 똑같이 했지. 기억났어. 그래서 얘를 다행이네요.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K 가지고 구한다라는 게 이런 표현이었다고요. 그죠? K 값에 따라서 중심 달라져, 반지름 달라져. 하지만 요 두 점은 항상 지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도 그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다 만들 수 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 뒤에 거. 왜 안 된다? K를 가지고 있는 저게 안 돼요. 지금 원래는 PQ였는데 P로 나누어서 K가 된 거잖아요. 그 말은 P가 0이 아닌 경우거든요. P가 0인 경우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죠? K에 0을 집어넣으면 그냥 이거랑 똑같이 생긴 원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죽여서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래서 보통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또 다른 원을 찾는 거니까 이거 자체나 이거 자체는 아닐 거라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고 문제를 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딱 하나 안 된다. 그쵸. 그거 기억하시고 리니가 말한 것처럼 이미 수포를 해버렸는데 K의 값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그때는 X제곱이랑 Y제곱이 없어져요. 직선. 1차가 돼요.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 당연히 이 두 점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찾을 때 K에 마이너스 1 넣어서 찾는 거고 사실상 두 원의 방정식을 빼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교점을 지나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1차여야 되니까 직선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질문. 공통 접선을 찾으려면 그냥 빼라. 공통 접선이라니? 이건 접선이 아닌데? 예, 공유하고 있는 이거 이제 공선. 뭐요? 노란색 선분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공통현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알겠어요. 공통현에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빼라. 그러면 두 교점을 찾으려면 교점을 찾으세요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요? 혹시 교점을 찾으려면 그냥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이게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0,0을 지나는 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0,0 대입해서 K 찾은 다음에 다시 대입하거든요. 교점을 안 찾아요. 귀찮거든. 못 찾아서가 아니야. 엄청 귀찮다고요. 이거 어차피 2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 네. 귀찮아서 그런 거지. 못 찾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숫자 너무 더러워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일기? 못 찾는 건 아니지만 찾기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실제로 교점을 찾으세요라는 문제는 그냥 니네 고생시키려고 나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저 교점을 찾는 게 아무짝에 의미가 없다고. 진짜 일기. 그럴 리도 없어요. 다이어리.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교점을 찾아서 뭔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교점을 지나는 원을 생각하던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말 나온 김에 이거 왼쪽 원한테도 현이고 오른쪽 원한테도 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를 공통현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중심.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기 때문에 어떻게 썼지?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 당연히 피타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이거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길이가 주어져요. 제가 지금 그린 거 이거. 근데 지금은 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중학교 때는 요 길이가 주어지고요. 반지름이 문제에 나와 있거든. 그거 피타 가지고 얘 구해서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오는데 맞아요. 이제는 이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얘를 구하고 반지름을 써가지고 피타를 쓰면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럼 다시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도 우린 뭐가 필요하다?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둘 중에 한 놈 잡아가지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피타 쓰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그래서 요게 말 나온 김에 공통현 이야기였고요. 미리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거 그 밑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원 하나랑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이건 쉽죠. 쉽지. 쉬운데 일기가 구하면 달라지죠. 꼬을 게 별로 없어요. 원이요? 원이요? 아니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보시면 크게 3가지 있다고 나오잖아요. 왜 자꾸 신이 났어? 정신 차려. 너무 행복해요. 그럼 되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직선인데 얘가 경우에 따라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쭉 올라와서 이렇게 생기면 우리 이런 걸 접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수동적이다.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얘도 역시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시면 되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손인데 원이 그려진다고?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얘도 식으로 찾을 거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첫 번째는 교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냥 생 식으로 교점이라는 건 우리 아까 두 원의 교점 진화는 이것도 비슷했는데 교점이 여러 개다, 한 개다라는 건 만족하는 근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몇 개냐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을 뭐 이번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공통근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이 y 자리에 얘 집어넣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해가 없는 거예요. 이 동시임을 만족하는 녀석이 없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거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걸 만족하는 해가 한 쌍 있다는 거니까 얘 여기다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식 될 건데 그거 만족하는 근이 하나 있다고. 2차식일 텐데 근이 하나 있다고 판별식이 0이라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상황을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이렇게 보면 1번 같은 경우엔 판별식 0보다 큰 거고 2번은 판별식 0인 거고 3번은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는 너무 이제 수학상스럽게 푸는 거고요. 틀린 건 뭐라고? 수상 무시가요. 틀린 건 아니지만 얘보다는 역시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게 더 직관적이니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건 이런 거지. 중간에 있는 요 접선이 가장 좋은 예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이거든요. 그으면 수선이겠죠? 이렇게 생겼을 텐데 접선이니까. 그래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표시된 거나 마찬가지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얘랑 반지름이랑 딱 같은 상태가 2번 상태인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도 있고 반지름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1번 상황은 어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요만큼이거든요. 반지름이 이거보다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원의 중심 사이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더 크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얘는 뭐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일 거니까 얘랑 반지름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더라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게 원이랑 직선 한 쌍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얘가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기억하시고 이 세 개 중에 물론 다 중요한데 굳이 중요도를 따지자면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1번. 얘죠. 가운데잖아요. 등호잖아. 등호잖아. 얘가 기준이 돼요. 얘보다 작으냐 크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얘는 이름도 있잖아요. 접선이라고. 중요한 녀석이고요. 밑에 보면 나오지만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온다고. 그죠? 얘 중요한 녀석이고요. 얘는 뭐 쓸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할선이잖아요. 뭐 때문에 쓰냐면 방금 말한 현의 길이 때문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현이기 때문에 이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 피타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쓸데가 있긴 있고요. 얘는 쓰잘데기가 없죠. 안 만나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뭔가 만나야 일이 벌어지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이름도 없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아들이 나오면 허지. 네네. 아무튼 그래서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저렇게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 세 개 중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잠깐 쉽시다. 쌤, 근데 아까 그 네. 뭐지? 원인데 네. 무슨 허로 하는 원 있었잖아. 허구먼?
허공원은 뭐야? 허공은 괜찮아요. 알았다.